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창원의 명씨 한 사람뿐이겠느냐. 명태균 사태 초기에 지적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시민들을 심란하게 만든 여론조사들을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첫 월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정확히 잘 들으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업데이트하는 게 제가 목표인데 아마 될 겁니다. 소상준 감독이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월요일에 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수연 소장이 저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조는 생일이라 집에 갔고요. 가야 되니까 갔고요. 중대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다급히 도시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또 끼니 때가 됐네. 뭘 서 먹어야 되냐? 고기 반찬? 있겠냐? 생선구이? 나도 먹고 싶지. 없지 근데. 고소한 나물, 얼큰한 찌개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지. 우리 집엔 없지. 없어도 되겠는데? 10가지 반찬보다 오늘의 김.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인생은 한방.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체계적인 교과과정.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하는 정규 수업과 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심화학습,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창업 및 취업까지 전통 식이 전문가를 향한 첫걸음은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2024년 12월 1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신수영 소장밖에 없으니까 신수영 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약재를 다릴 때 철이나 주석 등의 용기를 써도 괜찮을까요? OX 퀴즈입니다. 주석은 안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철도 안 될 것 같은데. 대충 정답입니다. 네. 보통은 그 약재를 다릴 때는 은기를 기본으로 하고, 아하. 요즘 가르칠 때는 옹기와 유리와 도기도 괜찮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도기는 그게 맞지 않나요? 도기가 맞지 않나요? 네, 철기의 침전 때문에 용해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정도의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과적 신수연 감성으로. 소장도 먼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과 음식이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원서 접수 마감 1월 10일까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마음을 정하세요. 전국 최대 규모 지역 캠퍼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학습이라는데 오프라인에 학생들 진짜 많이 나오고 교수님들이 엄청 반가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본초 현장 탐방도 하러 다닙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과입니다. 석박사 과정도 준비돼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언제가요? 경제가 저점일 때가. 원광디지털대학교 감사합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자,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입니다. 신기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을 한숨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신기한 숫자가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제목과 함께 한번 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머투네요. 머니투데이에 1월 5일자 기사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갖다 썼는데 기자가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윤 대통령 지지율 40%, 강제 연행 반대 40%,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제목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지난번 도시데이터 연구소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니까 도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국정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도의적으로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그 국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정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이 설문의 질문은 지지하십니까? 라고 아주 담백하고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그냥. 이따가 질문이 뭐가 나왔는지 분석해 드릴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꼭 이것만 얘기할 건 아니고 뭐 이제 최근 나오는 ARS 랜덤 다이얼 조사들을 대상으로 랜덤 다이얼이란 RDD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고 몇몇 회사들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이상하다보다는 신기하다에 더 가까워요. 보통 이럴 때는 처음 전문가들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저 공포게임을 잘 안 하는데 네. 거의 안 하는데 이 게임하다가 너무 생소한 크리처 같은 게 나오면 약간 징그럽다는 느낌보다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고전 게임으로는 사일런트 힐의 삼각머리 같은 거 처음 봤을 때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뭐지 이거? 너무 이상한 조사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겠구나를 뜯어보면은 대충은 이해는 되는데 이해와 공감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ARS 그리고 랜덤 다이얼 조사한 업체들 이름을 살펴보면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뉴데일리와 함께한 조사가 있고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이 같이 한 조사가 있고 여론조사 공정과 파이낸스 투데이, 더 퍼블릭이라는 데가 함께한 조사가 있고 여론조사 공정도 보통 상당히 보수에 유리한 자료들을 많이 내놓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일리안과 영혼의 파트너죠. 네. 그리고 리서치뷰가 자체조사 그리고 참여연대랑 같이 한 조사가 있고 이거는 꾸준히 해오는 조세재정 관련 이건 일정. 폴일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일정하게 하고 있는 것. 네. 미디어 토마토랑 토마토 뉴스가 한 조사가 있고 여기도 아마 그 루틴일 거예요. 에이스 리서치랑 뉴시스가 한 거 이거는 신년조사 그리고 에브리 리서치, 뉴스피릿 이것도 신년조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으로 나와 있는 조사가 몇 개 있고 늘 하던 거 말고 특이하게 지금 당장 꼭 해야겠다 싶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들이 좀 있고 그래요. 네. 이 조사들을 보면은 대충 응답률이 4에서 5%에 수렴을 합니다. 보통 그 ARS 랜덤 다이얼이 그 정도 해요. 이게 응답률 5%짜리 여론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많으면 15만, 적으면 10만 개의 번호에 대해서 전화를 걸고 그 중에서 한 2만에서 2만 5천 정도가 전화를 받고 그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전화를 끊거나 중간에 이탈을 합니다. 소장님의 숫자만 듣고 있으면 빵명에서 5천 명 사이가 마지막까지 응답을 한다는 뜻인 것 같네요. 네. 이제 보통 이것들은 다 1000샘플 정도를 하니까 네, 빵명은 아니고 한 2만 1000명 정도가 전화를 받고 그 중에 2만이 전화를 끊거나 중간에 이탈을 합니다. 어쨌든 한 1000은 넘게 남긴다. 네, 미니멈이 그 정도 돼요. 보통 갤럽이 이제 전화 면접을 하는데 네. 갤럽 자체 조사 응답률이 15% 정도 됩니다. 이거는 3일 동안 조사를 하고 6,500명이 전화를 받고 그 중에 5,500명이 전화를 끊거나 중간에 이탈을 하는데 이게 응답률이 낮다고 무조건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처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응답률이 낮으면 일단 좀 못 믿어요. 그렇죠. 일단 너무 낮으면 얘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하거나 뭐 전화 품질이 너무 낮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 끊어버리니까.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이 40% 조사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들으면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다. 그게 이제 누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누구한테는 너무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설계나 표본 추출 방식이 그
여론조사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설계가 말이 고급스러워서 그렇지 질문을 어떤 순서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요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ARS의 장단점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조사협회에서는 꾸준히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서 ARS를 금지하자라고 얘기를 해옵니다. 아, 그래요? 네. ARS가 뭐 백해무익해서? 백해무익해서라기보다는 네. 응답률 때문이 아니라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4년 11월에 나온 겁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반란이 있기 직전입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향해 비과학적 조사 방법과 미자격 조사 회사를 퇴출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데 논란이 되는 대상은 모두 ARS를 이용한 조사라며 협회는 2014년부터 ARS를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해 ARS 조사 수행을 금지했고 ARS를 시행한 몇몇 회사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뭐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태균 사태가 한참 뜨거울 때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ARS를 금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ARS는 장점이 크게 있어요. 왜냐하면 싸고 사람을 별로 안 써도 되거든요. 녹음해서 그냥 돌리면 되니까. 그게 A부터 Z네요. 이것의 장점에. 네. 싸면 그렇게 하죠. 싸고 빨리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뭐 이 조사는 ARS에 맞는 질문, ARS에 맞는 주제를 하면 돼요, 사실. 근데 모든 거에 혹은 이제 내 의도를 가지고 ARS를 쓰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 ARS에 맞는 질문이라는 건 뭡니까? 글쎄요. 아주 시의성이 중요하거나 당장 내일 답변을 혹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모든 질문, 그러니까 모든 ARS에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고관여층들한테 답변을 받기 위해서 고관여층 전용? 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다룰 여론조사들은 ARS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수계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아주 담백한 질문에 40%가 지지한다라는 결과를 내보낸 곳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회사입니다. 특이합니다. 왠지 그 동일 단어가 중복돼 있는 느낌도 들죠. 여론연구소, 평판연구소. 여론평판연구소가 네. 뭐야? 이 회사가 과거에 공표용 여론조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좀 봤는데 네. 우선은 22년부터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데고요. 역사는 짧으네요. 네, 길진 않습니다. 그 선관위 저 열심히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2014년 자료부터 이제 쭉 아카이빙이 돼 있는데 22년부터 나오니까 이 이름으로는 처음 시작은 제주예요. 제주,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에서 이제 22년 지방선거 단체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부터 시작했다. 네. 이때는 전부 다 이제 지역지들이 파트너입니다. 지역지들이 의뢰해서 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2년 12월에 첫 전국조사를 하는데 전국 데뷔를 합니다. 파트너가 뉴데일리입니다. 뉴데일리의 마음에 들만한 결과를 내왔던 회사인가 봐요. 아니면 뉴데일리 계신 분하고 친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대표가 제주 사람이고 전 SBS 논설위원이고 알려진 바로는 원희룡 측근이고 제주도의 국민의힘 혹은 자유한국당 혹은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기록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 인물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013년 1년 동안 전국조사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 회사가 이때 파트너는 고성국 TV입니다. 홀리! 거의 매달 한 개씩 하신 것 같고요. 야, 저쪽도 돈 다 비슷한데 쓰는구나. 고성국 TV가 여론평판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의 매달 조사를 받았다. 네. 2024년 총선에서는 지역지들하고 지역조사 22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하시고 지역조사는 그렇게 하고 고성국 TV와는 전국조사를 같이 합니다. 아, 전국조사는 주로 고성국 TV와 함께한 매체군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어떤 파트너랑 같이 일하는 회사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이번에 공개된 여론조사는 2개가 있습니다. 그 40% 나온 조사랑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파트너 하나는 아시아투데이, 하나는 뉴데일리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번이 첫 파트너예요. 아,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질문지에 대해서 하신 게 많은데 질문지를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의미의 그 신기하다예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질문지입니다. 네. 이제 아마 질문지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제 1, 2번은 되게 젠틀합니다. 젠틀하다기보단 그 일반적이죠. 아, 지금 무슨 질문지부터 볼까요? 뉴데일리 아니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를 보시죠. 네, 아시아투데이에 여러분들이 그 놀라서 보셨던 그 질문, 그 여론조사의 질문지의 질문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1번.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고 5점 척도짜리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4점이죠. 아, 그렇죠. 네. 5번은 잘 모르겠다니까. 네. 네. 이게 중간을 두지 않아요. 매우 지지한다면 1번, 지지하는 편이면 2번, 지지하지 않으면 3번, 전혀 지지하지 않으면 4번. 이게 40대 60이거든요. 40대 60. 1, 2번과 3, 4번을 누른 쪽이. 네. 이 40이라는 수치가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0%를 뭔가의 그 마일스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죠. 40%가 곧 지지율이라고 믿도록 기사의 표제는 그렇게 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40% 이게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40%라는 게 설명을 사실 딱히 할 게 없는 게 40%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지 않죠. 근데 이제 40% 달성, 폭풍 이도움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여전히 BGG가 명백하가 60%인데. 아, 그러니까 왜 그 충격이 점점 덜해지잖아요. 나쁜 성적표를 자꾸 받으면. 아, 그렇죠. 30%, 20%를 계속 보다가 40%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김민전 의원이 이런 유행어 만들었었나요?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국정 붕괴,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50%가 넘어가는 게 당연하고 50%가 안 되면 뭐 국론 분열, 지지율 대폭 하락, 네, 뭔가 콘크리트 맞아 등 돌리나. 뭔가 이 40%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40%라는 뭔가의 그 심리적 선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 4자가 앞으로 나가는 숫자를 보면 지금 보수 지지자들은 환호할 법도 하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너무 좋아할 법도 하다. 11%까지 내려갔다 왔으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지지율을 물었어요. 네. 그렇고 두 번째 지지율을 묻고 2번 질문. 선생님께서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공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질문을 이런 문장으로 만들었는지. 조금이라도 호감은 뭐예요? 이거는 약간 그 정치 여론조사에서 표준화된 질문 문장,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렇습니다. 텍스트에 네. 가까워요. 그리고 의석수대로 분배를 해놨습니다. 민주당이면 1번, 국민의힘이면 2번, 뭐 혁신당 3번 이런 식으로요. 뭐 보기는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1, 2번은 일단 지지율 질문이고요. 네. 3번 3번부터가 아주 재밌는데 보시겠습니다. 3번 질문.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서 본 모습을 드러내네요? 네, 이미 프레이밍이 되게 세게 들어갑니다. 이때 끊어버린 분들도 많겠어요.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아니. 이 역설하고 싶지 않은 게 체포영장에 불법 논란 없고요. 그냥 역적을 잡아들이는 거고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한다고 하는데요. 뭐 살인범이면 강제 연행 안 합니까? 아니, 흉악범 강제 연행 안 해요? 누가 이걸 이렇게 물어봐.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아마 이분들은 그런 나이브한 표현이, 그런 그 담백한 표현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구나. 법대로 집행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민주시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될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법대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론평판 연구소가 그러면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질문을 넣지 않았겠죠. 않거나 아니면 더 뉴트럴한 표현으로 물어봤겠죠. 이걸 굳이 질문으로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이걸 이슈화시켜서 물을 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야.
이게 핵심이네요. 라는 의도가 이미 있죠. 아닌가? 더 센 게 있나? 4번 질문 볼까요? 4번, 5번이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 없애자고 내란 수객께서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여기서 텄네요. 망했네요. 고성국이네요. 신해식이네요.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본심이군요. 깜짝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설명이 필요할까요? 볼게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게 이슈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적이한 말이니까. 헌법질서 문란을 시키기 위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한 말이니까. 근데 이걸 들어볼 만한 말이라고 집어넣었다는 게 일단 참람됐고, 그리고 그 민경욱의 봉기 이후에 지지자들이 하나씩 둘씩 하루에 한두 사람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를 믿는 한국적 큐아논, 네. K-큐아논이라고 제가 부르는? 벌써 그 스탑 더 스틸 들고 온 사람들이 막 보이는데. 왜냐면 이 마음이잖아요. 트럼프의 마음도 그렇고 세상 모든 극우파들의 마음이 동일한데 민주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려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민주사회예요.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공정한 민주사회는 왕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겼잖아요, 대선을. 대선을.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잖아요. 이미. 이긴 이유가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이긴 거다. 부정선거 때문에.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에 했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K-큐아논들은 지구 편평론자들하고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올 때만 머리가 굴러갑니다. 본인이 틀렸다는 증거가 100개 나오면 100개 나오는 동안 딴 데를 보고 차를 마시고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한 개의 증거가 있으면 그때 거기에 달려들고 신해식을 보려고 유튜브를 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를 전국에 보도가 되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되는 언론사들이 갖다 섬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네. 4번하고 이제 5번 질문이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번 질문 네. 보시죠.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 또 이래. 선생님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계가 읽어줘도 극우의 앙심이 묻어있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데 무작위의 시민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 이거 그 질문 딱 보고서 약간 의아했어요. 이거를 왜 물어보지? 전문가 입장에서 요걸 좀 봐주세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라는 이 말이 편향돼 있잖아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라고 말하면 이 문장 자체로 처벌하면 안 돼요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의도가 있거든요. 의혹 제기만으로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문장인데 네. 이게 질문이 어려워요. 특히나 ARS에는 사람이 다시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최대한 쉽게 설문을 짜야 되거든요. 질문을 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구 편평 의혹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구 편평을 못 들었다. 그럼 반대한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 이게 의혹을 처벌한다는 건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건지 한 번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여러 번 들어도 아마 헷갈릴걸요? 목소리가 한 번에 훅 지나가면 이런 어색한 단어들의 나열은 이게 흡수가 안 되죠. 사람들. 근데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 너무 기네요, 가사가. 알아듣기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약간 어려운데 네. 중앙선관위에서 그 행정입법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면은
옳지도 않은 걸. 네, 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기사가 2주 전에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화정의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화정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될 경우 지금처럼. 근데 이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수계 지지층에서 56% 찬성입니다. 더 높아요.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게 56%예요? 네.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은 시민들이 그건 개소리지 하고 찬성을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 거잖아요, 얘들이.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부정선거 처벌해야지. 오케이. 라고 답변했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네. 어떤 극우 할매들은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들은 다음에 뒤에 문장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찬성을 누른 거예요. 부정선거 처벌해야지. 이미 여론조사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장이 네. 너무 길면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골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이 의도하는 바와 무관한 답을 냈는데 그 답을 가지고 민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결과랑 5번 결과가 완전히 뭐랄까 4번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의혹 제기잖아요. 근데 의혹 제기도 오케이. 근데 의혹 제기하는 거에 처벌도 오케이. 나는 처벌을 받을 테니 의혹은 제기해달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4번 질문이 선관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나 봐요. 네. 근데 그 다음 질문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4번에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과 5번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이 겹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도 대통령 나는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렸으니 나는 벌 받아야 돼라고 답한 거잖아요. 네, 수계 지지하는 사람 88%가 그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지는 그 자체로 바보들을 양산하고 있네요. 이게 질문을 엉망으로 짠 것도 있고 의도가 되게 강하게 들어간 질문이고 그 다음에 그 의도를 더 강하게 유도하려다가 질문지를 이상하게 짜버린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걸 하던 가락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주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던 회사 아닌가 이 회사? 제가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예전 질문지를 다 까보진 못했는데 이미 이제 이 4, 5번 질문을 거쳐오면서 부정선거라니 뭔 쓸데없는 소리야라고 하면서 끊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문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들만 남게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란 진짜 극우. 네. 근데 이러면 그 여론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중간에 끊어버리는 확률이 높아지면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자기들이 잘못 만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로 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냐하면 질문을 듣다 말고 이게 헛소리네 라고 생각해서 끊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테니까 그 시민들을 걷어내버린 거예요. 헛소리가 들어간 질문으로. 이게 그래서 질문별 이탈률 데이터가 원래 그 공개가 안 되거든요. 질문별 이탈률 데이터 이거 중요하네요. 네, 보통 뭐 이제 그 웹서비스나 아니면 설문이나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설계해 보셨으면 다 아실 건데 그 퍼널에서 특정 허들에서 얘가 고객이나 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허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보통은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빨리 버려야지라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의도대로 성공한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론조사 업체가. 안 되죠. 자, 지금부터 질문을 설계할 건데 어떤 질문은 민주시민들이 듣다 말고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질문을 쓰자. 네. 라고 의도했으면 그건 정직하지 않죠. 이탈률이 야바위죠. 네, 특별히 높은 질문은 유저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이거는 잘못 만들어졌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듣고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듣다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의도도 할 수 있다. 네. 그러고 있다에 가까워요, 지금. ARS의 특징이기도 할까요? ARS가 상대적으로 전화를 더 빨리 편하게 끊는 성향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쉽게 끊는다면 더더욱이 어떤 질문을 조금만 더 자극적으로 하면 더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질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겠네요. 근데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꽤나 촘촘하게 짜여진 작전인 거예요. 이 여론조사 그 자체로. 여론조사로 정치를 한다는 게 나쁜 일이란 것도 알고, 하지만 지금 여기다가는 못 대입하겠는 게 너무 심하게 나가버렸으니까 기본을 가지고 혼을 낼 수조차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여론조사를 정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도와주고자 한 거예요. 내란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여론조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짜셨는데 5번은 너무 어렵게 짰다.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5번은 의도하신 대로 답변이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약간 뭐 좋게 해석해 주시는데 정말로 원고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질문을 거듭하면 프로 내란러만 남게 돼 있다. 근데 순도가 높아지죠. 순도 높은 프로 내란러만 남게 돼 있다. 그러면 그들이 답변한 것만 추렸더니 지지율은 올라간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2016년에 새누리당이 겁을 집어먹었던 이유는 모든 대도시에 모였던 시민들의 그 압도적인 세해를 보고 겁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절하고 다니고 잘못했다, 거듭나겠다라는 소리하고 다니고 했던 거예요. 나경원, 윤상현 같은 인물들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들이 거듭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좀먹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보수 정치는 움직여 왔으니까 앞으로도 정직하게 정치하면 계속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릴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에 대한 거짓말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태극기 할배 할매들이 나타나죠. 그들을 대체 어떻게 버스로 대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대절해서 퇴근 시간에 사라지는 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팬데믹 때도 그랬어요. 밤새 남아있고 이러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 시민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들을 가지고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에 대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수가. 그리고 그 수에 대한 거짓말은 명태균에서 정점을 이룬다고요. 있지도 않은 숫자까지 만들어내면서. 근데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가 있고 숫자상으로 여론조사를 정직하게 하면 지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그를 승리시키기까지 하면서 가짜 숫자를 넣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진짜 숫자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게 12월 3일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노총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도 동일한 방식이 발견됐죠. 경찰이 어느 순간 결계를 쳐놨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서 시민들이 더 빠져나올 수도 없게 만든 다음에 거봐 시민들 집회 많이 안 나오잖아 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 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숫자에서 자기들이 못 이기는 걸 아니까 가짜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 여론조사 그건데요? 고만 화를 내기 위해서 광고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한 식탁이 주는 놀라움.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통 식이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늦지 않음을 확인하세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대충 때우지 않고 맛있게 10가지 반찬보다 오늘의 김. 신소수장 단번에 오시면 오늘의 김을 제가 챙겨다 드리겠습니다.
김은 좀 세상에. 드십니까? 김 좋아하죠. 맛있죠.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김은 필요한데 우리 조물주가 지적했듯이 무슨 김을 사 먹는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사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의 김 드셔보시고 가급적 정착하시기를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이벤트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경품을 걸어도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 고객들이, 액세스몰 고객들이. 그렇다고 매출이 안 나오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청백리 같은 액세스몰 고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웬일로 오늘의 김은 상품평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구매하시고요. 선물 세트 마련해뒀고요. 런칭 특가 행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 때, 가족이 많이 밥을 먹을 때 김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상품평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으면 상품무기 쓰시고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맛 없어도 상품무기 쓰십시오. 그래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장사를 늘 이렇게 했죠. 오늘의 김 액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1월 3일자 아시아투데이의 이상한 질문들을 봤고요.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대서특필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하나 권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평상시에 여러분이 결론부터 말해야지. 제가 이 두 갈식을 앞으로 최대한 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포털로 뉴스 보지 마세요. 지금은 더더욱. 지금 경제지 보수지랑 다른 메이저 언론들 반반씩 묶죠? 그러면 윤석열 지지가 진짜 절반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서 못 봅니다. 그건 사실도 아니에요. 가짜 세상이에요. 대신에 내가 언론사를 한 두세 개만 팔로우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메이저 언론사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두세 개만 다운받겠다. 그럼 뭐 아시아경제 다운받을 거예요? 머니투데이 다운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좌우를 다 보고 싶다. 그럼 좌우의 몇 가지 메이저 언론들 보세요. 본인이 즐겨보시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몇 개 추가하세요. 보통 앱 폴더 띄우면 9칸 채울 수 있잖아요. 그 9칸만 다 채우셔도 돼요. 그렇게 보세요. 조선일보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보는 거랑 다음 네이버에서 보는 거랑 악의적인 배열이 다릅니다. 전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조선일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네이버에서 보시죠. 그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사람들이 다 보수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움츠러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포털에서 보시면 이 뉴데일리에 전국 현안 긴급 여론조사 관련된 결과가 엄청 뜹니다. 호외요. 윤석열이 사실은 인기가 개 있어요. 라는 어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2지구 대한현실. 대한현실을 같이 보여주잖아. 현실하고. 포털 뉴스 끊으세요. 이게 모두에게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열려있는 접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각자의 세상이 있는 거고, 네. 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조선 띄워서 조선 속보 보시고, 동아 띄워서 동아 속보 보시고, 한국일보 띄워서 한국일보 속보 보시고, 한겨레 띄워서 한겨레 속보 보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정신건강에. 자, 요걸 말씀을 드리고, 뉴데일리의 이 여론조사의 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현경보, 이름을 말해버렸네? 총선 후보, 보수정당으로 나오려고 했던 현경보 전 SBS 논설위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 평판 여론? 여론평판? 여론평판인가요? 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 질문 5번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개인별 지지도고요. 5번. 국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2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한 것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이 악의를 설명해드리죠. 일단 길어요. 질문이 길고. 질문이 길면 또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답을 원하는 업체라면 원하지 않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긴 문장을 내놓을 수 있다. 이 기술 하나 말씀드리고, 야당 단독 의결이라는 말 악의적이죠. 여당은 일부러 도망갔습니다. 여당이 일을 하려 들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야당이 처리한 이라고 해도 악의적인데, 야당 단독 의결이라는 말 하나 악의적인 거 들어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이라는 말 악의적입니다. 한덕수를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최상목은 윤석열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임명한 것이 옳다. 2. 임명해서는 안 된다. 3. 잘 모르겠다. 네, 이거는 아직 그 결과표가 안 나와가지고 물론 기사로는 막 나와 있을 텐데 이거 자체로도 딱 듣고 보면은 아 나는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6번 질문 읽어드리죠. 6.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해킹 및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있습니다. 아이. 선생님께서는 해킹 및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개적인 수사와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을 길게 해놔서 그렇지 저는 극우 할배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말을 길게 해놨고 제가 지금 기술이 하나 보이는 게 민주시민의 진실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때 질문을 길게 늘어뜨리네요. 이게 아까 신소 소장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네요.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묻다가 마지막 질문에서는 뜬금없이 제주항공 사고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미쳤어 이거. 아니 원인을 여론조사라고 묻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니 아까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논쟁거리가 없다고 헌재가 다 정리해줬는데 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도 정해줬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질문을 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QA논이나 할 소리인데 이거 질문할 필요 없는 건데 질문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걸 질문해놨습니다. 9번째 질문. 네, 이거는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와의 충돌로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는 항공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동네 사람한테 물어볼 일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냥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기사 한 줄 쓰기 위해? 그 선택지는 불행한 사고였다, 뭐 무리한 운행이 있는 인재였다, 뭐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인재였다, 잘 모르겠다 이건데 어떤 것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답을 구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죠? 이게 지금 저 기왕에 이 이상한 저 여론조사들 뜯어드리기로 했으니까 다른 몇 개 질문도 더 읽어드릴게요.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예외조항을 판사가 넣었죠. 이걸 배제했죠.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네, 이 문제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도 악의적인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하는 공수처가 임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하니라고 얘기해요. 공수처가 지들 멋대로 했다는 어감을 풍기죠. 실제로는 서울 서부지법이 용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용산에 사니까 한 건데 서부지법이 소송만 하는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한 또 임의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극우가 볼 때는 판사랑 공수처가 마음대로 한 거다라는 어감을 굳이 질문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여론조사로 자격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질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치해놓고 야, 봐, 우리는 역적의 편이야. 계속 우리 여론조사에 답변할래? 같은 어감을 풍기잖아요. 되게 꾸준하다, 촘촘하다. 의도가 열심히 하다. 그러니까 의도가 잘 보인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질문지들을 뜯어봤는데 네. 원래 이렇게까지 노골적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나 설계자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고성국 TV가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하고 오랫동안 거래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기관은 업체는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나요? 아니, 고객 만족이죠. 근데 이건 여론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질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짜증나게 한 결과지지? 하지만 이건 여론조사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나의 여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받아 쓰잖아요. 그럼 포탈은 주워 섬기고 거기서 표백이 되죠. 그냥 여론조사라는 말로.
극우 매체들은 주워 섬기고. 근데 그냥 거기서 아 이건 여론이에요라고 표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끝으로 아까 그 40%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왜 40%가 이렇게 중요하지? 강조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석열 40%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는 유튜브가 2개예요. 고성국 TV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마의 40% 뚫었다. 해시태그 윤석열, 해시태그 지지율, 해시태그 40%. 해시태그에 퍼센트 저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일 전 고성국 TV 대통령 지지율 40% 되면 탄핵 기각이다. 설명드릴게요. 자, 5일 전 고성국 TV의 제목이 고성국 TV는 지금 이 극우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 장군들 중에 하나죠. 대통령 지지율 40%가 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명제를 떠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한국여론평판소에 자신들과 거래를 많이 했던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그 조사 결과에 40%라는 숫자가 찍혔죠.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마의 40%를 뚫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우연의 연속이다. 클라이언트와 수행업체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처럼 떠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네 실제 결과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모르죠. 이쯤 되면 이게 실제 결과인지도 의심스럽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뭔가 명태균 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야, 제가 아까 광고 전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게 진짜 이거는 사이버펑크예요.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아담이요, 아담. 아담 알아요, 대한현실, 젊은 여러분? 대한현실 같은 아담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살아났다는 설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심즈한테 전화를 돌리든가. 불분명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악의적인 질문들로 가득한, 왜곡되기 쉽고 못 알아듣기 쉬운 질문들로 가득한 여론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수치를 들고 와서 전국에 뿌리고, 심지어 그 수치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며칠 전에 누가 예고를 했다?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행복한 세계죠. 일단 행복해요. 고성국 TV와 지지자들은, 윤석열 지지자들은. 네. 사실 저는 지지율이 몇 %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40이든 45든 23이든. 다만 저는 이게 누군가한테는 대한현실로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 네. 네. 사기가 충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현실을 만들어주는 거는 유튜버랑 언론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시사평론가들이 자주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정신이 나갔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던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뒤에 그걸 믿는 방식, 믿어내는 방식으로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정신이 나가 있던 거죠. 서동요 메타죠. 서동요 메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도 극우 유튜버들하고 엄청 친했거든요. 그때 젊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 막 탄핵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넜다고 뭐라고 하고 보수 언론들도 걱정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에서 위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야, 여기 구독자 100만이래, 200만이래. 대단한 사람들인가 봐. 이 사람들 잡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숫자는 극우 유튜버의 구독자 수, 좋아요 수,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이 광화문에 모인 수, 명태균이 갖다 바친 여론조사의 숫자, 이 모든 허상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닌지는 되게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나 있죠. 국회의원들 그동안 계속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한남동에 월요일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을 우리가 지킨다며.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흔들어 놓고 움직인 가장 중요한 동인에는 이 진정성을 알 수 없는 숫자가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보이네. 네.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됐을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우울해 죽겠어가지고 신수현 수장 모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PD님께서 그 포털 얘기를 하셨는데 네. 포털에 가면은 맥락이 사라지고 표백이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는 그냥 퀵팁 같은 게 있다면 여론조사를 읽으시는 팁. 근데 전 이거는 그 한국조사협회랑 같은 입장인데 맨 밑에 가서 ARS인지 보시고 맞으면 닫으면 됩니다. 아, 제가 평상시에 절대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지 않아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것. 믿고 거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끝에 ARS라고 나오면 믿고 거르기. 네. 왜 그 ARS랑 그 이제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걸 섞어서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괜찮고 네. ARS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은 닫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S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ARS를 사용하는 방식에 너무 큰 해킹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염돼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질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바로 깨달았어요. 너무 큰 해킹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가자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셔서 여기 페이지 잘 돼 있습니다. 누구랑 일해왔던 회사인지 확인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상한 곳하고 일했으면은 하고 치우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단한 위안이 되진 않으셨겠지만 어느 정도의 호기심은 그러니까 억울함과 분함으로 인해 생기는 호기심은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나가면서 요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그 알실에 새로운 공식 용어가 있어요. 역적. 역적. 레알 역적. 네. 저는 공화정 이후에 드물게 보는데 예. 역적의 도당이 역도죠. 네. 네, 역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승리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는 대변혁이 필요할 거고 거기로 나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도 엄청나게 하지 않는 편이고요. 아까 계속 제가 톤이 좀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흥분해 있지 않은 편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지난하고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병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그 길에 놓여진 가장 큰 상대는 언론입니다.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 업체들 다수의 언론사들이 매겨 살렸거든요. 저는 똑바로 일하는 언론사들 말고 지금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받아 쓴 언론사들 소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아주경제, 아시아투데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매일신문, 파이낸스투데이, 주간조선 공화정의 해가 되더라도 아무 독이나 막 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언론사들 어떻게든 견제해야 됩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고 일단 역도부터 몰아내고 이 얘기는 잊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가 평화 시기에 하던 에피소드를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강서구는 어디로 가는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상황이 네. 만약에 행여나 달라지지 않으면 다음 주 주말쯤에 소장님을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급 편성된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이었습니다. 신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베이퍼웨어가 되지 않도록. 내일 이 시간에 뭐야 내일 이 시간 방송 또 있어. 화요일 와. 저녁에 와. 시사 아저씨와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82회.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